안녕하십니까. 1강 논어강독의 박재입니다. 절차탕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왜 옛날 초등학교 교정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1번지가 바로 이 절차탕마라는 말이었는데요. 훈화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들은 절차탕마하여 이 사회에 큰 인재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그 긴 교장 선생님의 훈화 속에 절차탕마란 말, 사실 어떤 뜻인지 자세히 모르면서도 그냥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차탕마, 논어에 인용되어 나오는 구절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자를 절, 썰차, 쪼을탁, 갈마, 그러니까 자르고 썰고 쪼고 간다는 뜻으로 한 인간이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더욱더 높은 단계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절차탕마라고 하죠. 자, 우리 논어의 절차탕마장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서 오늘 그 뜻을 완벽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편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와의 문답 속에서 이 절차탕마란 말이 인용되어 나타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요. 가난하다고 아첨하거나 아부하지 않는 사람, 멋진 사람 아니에요? 또 부자인 사람이 있는데도요, 남한테 교만하지 않고 거만 떨지 않는다면 이것도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괜찮구나. 그런데 말이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가난 속에서도 그 가난의 기쁨을 즐기고 자기의 행복한 일상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런 성숙한 자의 모습도 있단다.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거 좋긴 하지만 말이야, 더 높은 단계는 부자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게 진짜 멋진 부자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 대답을 들은 자공이요, 맞습니다 선생님. 절차탕마, 제가 시경에 옛날 이 구절을 읽었었어요. 자르고 썰고 쪼고 간 듯한 인간의 성숙이라는 그 구절이 바로 선생님의 이 말씀을 뜻하는 거였군요. 그 말을 들은 공자님 너무 기뻤어요. 왜? 내가 한마디 던졌더니만 벌써 그 뜻을 다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주는 그 제자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공아, 비로소 너랑 같이 시경을 이야기할 만하구나. 내가 한마디 던지니까 받아칠 줄 아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원문을 읽어보면서 그 뜻을 더욱 음미해 보도록 하죠. 자공왈, 자공이 말하기를 빈이무첨 부이무교 하여이니고, 빈이무첨, 가난한데도 무첨, 없을 무자에 아첨할 첨자죠.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인데도 무교, 없을 무자에 교만할 교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가라는 말을 써요. 자, 어떤 대답일까요? 가라는 건 가할 가짜, 허가한다, 괜찮다. 근데 썩 긍정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사실 괜찮다는 뜻 속에는 약간 좀 못마땅한 부분도 들어있지 않나요? 혹시 옛날에 왜 그 초등학교 때 성적표 기억나십니까? 제일 잘한 사람이 수였죠, 수. 그 다음이 우라고 우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미라고 아름다울 미자가 있었고, 그 밑에가 괜찮다, 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밑에가 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썩 좋은 대답은 아니에요. 한 5단계로 나누면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러면서 공자가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미약이란 건 다음과 같은 것만 못하다.
라는 뜻인데, 자, 더 높은 수준이 뭡니까? 빈일학하고, 내가 가난한데도 그 가난에 주눅들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락, 그 속에서도 내 삶의 행복을 찾아내는 그 멋진 사람이 있단다. 가난에 주눅들지 않고 환경에 조종당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의 패턴을 찾아내는 그 높은 단계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부의호래,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더 높은 단계는 말이야, 예를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예를 갖추고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높은 단계의 수준도 있단다 라고 공자는 대답한 겁니다. 그때 자공의 이 말, 시운 여절 여차 여탕여마라 하니 기사지위여인저, 시경에 말하기를 여절 여차 여탕여마, 절차탕마가 나온 구절이죠. 자른 것 같고 여절, 좋은 것 같고 여타, 간 듯하고 여마, 절차탕마라는 말을 시경에서 읽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성숙 단계를 얘기하신 게 이 얘기군요. 그때 공자가 사야, 사는 이제 자공의 이름이죠. 사야, 시 가여원 시로다. 비로소 가히 더불렸자입니다. 너와 더불어서 시에 대해서 이제는 논할만 하구나. 고조왕이 지뢰자인저, 고할 꽃자, 갈왕자. 내가 한마디 탁 던진 걸 고하니까 너가 받아칠 줄 아는구나. 사실 제가요, 타임머신 있으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수업 장면입니다. 아니, 어느 스승과 제자의 이 아름다운 수업 광경, 저는요, 교육의 가장 아름다운 현장의 모습이에요. 자공이란 제자가 뭔가 자기의 질문과 의문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공자에게 물은 겁니다. 가난하면서도 아참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예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공자는 아니다, 그보다 더 높은 절차탕마, 높은 단계의 성숙한 인간이 있단다. 그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그때 그 제자의 그 느낌, 충만함, 절차탕마가 바로 이 얘기구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수업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저 선생님은 전달만 하고 학생은 듣기만 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 줄도 모르고 그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요즘 교육 현실 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의문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깨우쳐주고 그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는 이 수업 장면이야말로 논어에서 보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같이 읽을 준비 되셨죠? 같이 한번 크게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공왈 비니 무첨하고 부이무교면 하연 있고 자활가야나 미약 비니락하고 부이호래 자야니라. 자공왈 시운 여절 여차하고 여탕여마라 하니 기사지위여 인저 자활사야 시가연시의로다. 고조왕이 지뢰자인여. 어떻게 절차탕마 하고 계십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살고 계시다면,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의 나를 살 준비가 되고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히 절차탕마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선비는 3일을 못 보면 괄목상대란 말이 있죠. 눈을 부비고 봐야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 어제 저 친구는 분명히 저 친구는 아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 절차탕마, 더 정교해지고 더 세련돼지고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 선비에는 3일을 못 보면 괄목상대라는 말을 자주 쓰죠.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 정말 망난이었는데 어느 날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참 멋지게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절차탕마의 과정을 겪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혹시라도 내 행동과 내 말이 주변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를 고민해 본다면 절차탁마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학습이야말로 저는 절차탁마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란 생각이 들어요. 내 무지함을 깨우치고 내 분노를 다스리고 내 탐욕을 조절할 수 있는 이 탐진치, 일명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무지하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나를 절차탁마를 통해서 더 세련되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다. 절차탁마란 말,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가슴에 들어옵니다. 명품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어찌 하루아침의 일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과감하고 용기 있게 어제의 구습을 적폐를 타파하고 오늘의 새로운 나의 모습을 갈고 닦아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으로 탄생하는 삶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일이 강도로 강도 절차탁마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박재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혜선쌤, 경조쌤, 나보라쌤, 이미애쌤, 윤정희쌤, 최은미 선생님. 아니, 왜 다들 몇 안 되는데 이렇게. 음, 네, 절차 탁마 잘 하고 계세요? 절차 탁마. 자, 여기 그 22페이지에 있어요. 절차 탁마 이야기가 학습의 과정. 절차 탁마는 5개의 4단계 가공 방법입니다. 5개의 원석을 자르고 썰고 쪼고 가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옥이 완성됩니다. 옥의 가공 과정인 절차탁마는 학습의 연말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인간도 절차탁마의 학습 과정을 거쳐야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연마와 단련을 통해 더 성숙한 인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특별한 두각을 내지 못하던 친구였는데 사회에 나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성숙한 모습으로 변한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은 것은 훌륭하지만 가난해도 가난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변치 않고 유지하는 것이 더 높은 단계이고 부자가 교만하지 않은 것도 훌륭하지만 부자가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더 높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완성은 없으며 더 높은 단계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군자의 인생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자공은 자신이 읽었던 시경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절차탁마. 오기 가공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옥으로 만들어지듯이 인간도 학습의 교육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성숙해질 수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공자는 자공의 이 한마디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가 시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인용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른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선생과 제자가 문답을 통해 서로 성숙해가는 이 수업 장면이야말로 논어의 명장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궁에 의해서 논어 이야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찾아낸 게 요 구절이었어요. 아, 요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구나. 나의 공부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공부를 하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아니, 이 새벽에 그냥 잠 자면 되지. 왜 우리는, 지난 짹짹이 시절부터, 어, 뭐, 그때부터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거기서부터 기점인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때부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가? 바오밥은 왜 독서를 얘기하다가 글쓰기를 얘기하고, 이제는 논어를 얘기하고 있는가? 딱 절차탁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탁마 하자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오르고 있는데, 다, 다 이게 오르다가, 에이, 내가 굳이 뭐 거기까지 해야 돼? 그냥, 나 여기까지만 할래. 내 친구들 보면은, 나 1등이거든? 내 주변에 다 나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지금 1등이야.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오프라인에서, 야, 그 정도면 되지 않았냐?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뭘 그렇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공부하냐?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스스로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절타탁마할 수 있게 학습관을 소개해 줬어요. 노인복지관. 자기 세계에서 혼자 하면은 자기가 1등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도서관을 가끔 가는 이유가 그래요. 그 도서관에 그 2층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막 꽂혀져 있거든요, 책이. 거기 가면 되게 겸손해져요. 야, 씨, 봐봐. 너 그냥 뭐 찔끔 이 정도 읽고 뭐 네가 뭐 좀 뭐 좀 되는 사람처럼 그런데 야, 이 많은 책 너 읽으려면은 너 아직 멀었어. 진짜 제가 일부러라도 가요. 간간히 2층에. 책 냄새 맡으러도 가는데 너 아직 멀었어 이런 거. 그리고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이 학습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고 기왕 내가 공부한 거 조금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너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안 해서 그런지 공부의 맛을 느껴버렸어요. 재미를. 그게 저는 독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중고등학교 때 정말로 야, 진짜 다 가르쳐 줬는데 시험 공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고 어떤 경우에는 찍어주기까지 했어요. 선생이 문제를. 야, 100개 중에 여기서 몇 개 나와? 20개 나와. 외우면 됐거든요. 야, 그때 공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 공부의 맛을 알면서 느끼면서 이제 우리 애들을 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깨닫는 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공부하는 어떤 깨달음도 그렇고 독서하는 깨달음도 그렇고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진하게 썼잖아요. 이 글을 안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꼭 그 글 보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많은 사람들 보라고 진짜 저 까발리는 이야기인데 이 노출을 시켰어요. 이 혁명방에 김미경 학장님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정말로 느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거기에 오신 그 세 분의 연예인 조혜련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김민경 선생님, 그리고 그 킹 오브 킹스 그거 꼭 보세요. 그 영화를 만든 그 세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그분들 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면서 뭐 진짜 뭐 여기 절타탁마하고도 연결된 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작품을 만든 그 감독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왔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좀 뭐 좀 하다 보면 막 포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느끼게 된 거예요. 뭐, 교회 예수님의 이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걸 더 봤어요. 그 세 분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 조혜련 그 연예인도 아픔이 많았잖아요. 아픔이 많았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성장한 연예인이고
그리고 이제 김미경 학장님이야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의 그런 어떤 위대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요. 제가 왜, 어, 비종교인이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꾸 기웃거리는 이유가, 어, 그래서 좋아했구나. 공자님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 아픈 시련들을 이겨내고, 제가 그랬잖아요. 힘들 때 누구를 찾았냐고. 저 그런 사람들 찾았어요. 정말로 그 이겨낸 사람들. 그 미라클 모닝 그 책도 좋은 게 이겨냈기 때문에, 뭐 미라클 모닝 해서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픔을 이겨내고, 이겨내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책을 내고, 고명한 작가도 그렇고, 아, 내가 이렇게 논어책을 공자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 가난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겨낸 사람. 그야말로 이제 절차탁마하신 분인 거죠. 예수님도 역시나 그 힘든 어떤 고난의 시기를 광야에서 홀로서 이렇게 걷다가 제자들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전파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분들을 좋아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본 그 영화 내용하고 엊그저께가 아니라 며칠 안 됐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 광복 80주년, 어, 10년 전에 그 아픔이 있을 때 제가 광화문을 간 거예요. 신불자 됐을 때 갔어요. 제가 왜 광복 70주년, 70주년 얘기를 하는 게, 힘들 때 이제 남편하고 막 싸우고 계속 뭐 진짜 한 3년을 그렇게 남편이랑 미움 속에서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독서 치료 공부를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 공부 하나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치유해야 되겠다. 바닥까지 내려간 내 마음들이 찢어질 대로 갈라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때 제가요. 그때 제가 하느님 찾았어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왜 나한테만 자꾸 주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신이 계시다면 저한테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결론을 내는 게 뭐였냐면,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겨낸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 힘든 과정. 그 사춘기 때부터 가출하고 뭐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겨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이거 내라고 지금 저한테 숙제 내주신 거죠? 숙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좀 더,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겨내려고 제가 제 스스로 막, 어,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이제 독서 더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랑 계속 싸우다 풀어졌다 싸우다 풀어졌다 하다가 집에만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던 게요. 제가 잘했던 게요. 밖에 나가는 거였어요. 진짜 기리의 인문학을 한 거예요. 싸워요. 방 안에 있으면. 나가자. 그래서 이제 간 게 그때 이제 70주년인데 난리가 났죠. 지금 80주년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광복 70주년 때는요, 뭐 영화든 뭐든 엄청나게 그 한 해에 많은 것들을 했어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80주년은 그렇게 70주년하고 막 떠들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제가 그런 데만 찾아다서 그런지 아이들한테도 또 그런 걸 제가 보여주고 싶었고, 70주년은 뭔가 막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광화문을 갔는데, 그 광화문에서 가운 만들기가 있는데, 가운 만들기를 줄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운 만들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현관에 책 읽는 우리 가족이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건 책이다. 그냥 단순히 책 읽는 우리 가족 대자가 아니었어요. 예, 남편도 미라클 모닝맘에서 책을 읽었고,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뭔가 뭐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진하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거 쓰면은 끝장나요. 진짜.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근데 요번에 제가 전자책으로 자서전 쓴 게 있는데, 거기에는 좀 썼어요. 이야기를. 많이는 아니고 조금 썼어요, 일부. 나중에 좀, 조금 더 이제 좀 지나면 그 이야기는 진하게 쓰려고요. 바오밥이 왜 미라클 모닝을 했고, 새벽 독서를 했고, 독서에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공자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조금 찾았어요. 교회를 갔더라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대신에 이 책에 빠져버린 거예요. 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 때 교회를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를 인도해 줄 사람도 괜찮은 사람들이 또 없었어요. 주변에 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 안 다니니까 이제 그랬겠죠. 근데 제가 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괜찮은 종교인들을 많이 본 거예요. 아, 저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저렇게 믿는 종교인이라면 괜찮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급기야 작년에는 이제 목사님을 만났고 그 윤정석 목사님을 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보니까 이제 그분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종교인은 저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좀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학장님을 어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처음 본 거죠. 제가 이제 짹짹이 하고 나서 막 자기 개발 열심히 하는 이제 그 김희계 학장님을 보다가 어제는 정말로 다른 모습의 그제는 다른 모습의 학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차 탁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왔고 김미경 학장님 역시 또 그랬고 한번 이 이야기를 얘기해 보고 싶더라고요. 혜선쌤 어떠셨습니까? 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절차 탁마 이걸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한테 딱 맞는 단어라고 감히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강의 들으면서 메모했던 내용 자체도 미라클 모닝, 뭐 새벽 공부, 또 아웃스탠딩 티처, 공부 공동체 이런 말이 지금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이런 행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아직 멀었겠지만 저희는 절차 탁말을 하고 있다고 좀 당당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되게 와닿았던 말이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 오늘과 다른 내일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지금 절차 탁말을 하고 있구나. 그 말이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박재희 교수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 중에서 음, 저도 감히 그 절차탕말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감히 좀 자만을 하는 부분 중에서도 이제 순간순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났을 때 굉장히 좀 스스로 자괴감이 오고 그러거든요.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아직 성장을 하려면 멀었겠구나. 이렇게 예, 스스로 조금 이렇게 네. 그런 감정 자체를 되짚어 보는 게 절차 탁마라고 한 그 말씀이 지금 오늘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괴로워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조차도 절차 탁마였구나. 성장해 가는 과정이었구나. 네. 그런 말씀에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어, 저도 여전히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이제 배움의 욕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더더욱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또 생기다 보니까 배움을 찾아가는 것 같고,
네, 역시 배우는 거는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기 혼자 하면은 스스로 안에 갇히게 되니까. 예, 바보 선생님 말씀처럼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예, 항상 부족한 점을 찾으면서 절착탁마를 해야지 학습이든 인간이든 성장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조금 예, 미라클 모닝 힘들긴 하겠지만 예, 더 오늘과 다른 미래를 위해서 절차탁마하는 모습을 예, 조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경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해가는 과정들이 절차탕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년 전에는 체력이 너무 딸려서 야, 이렇게 하다가는 직장 생활하시면 번아웃 되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건강 궁하면은 이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생활에서 거의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올라오기 위한 그 노력들이 궁하면 뭐라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해 나가면서 꾸준히 성장하는데 그게 이제 절차탕마인 것 같은데 참 이 문구가 논어에서 가장 사람들이 어떤 분은 궁을 제일 예, 가장 와닿았다고 추천해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절차탕마를 알려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바와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아, 왜 그분들이 이걸 알려주셨고 또 그분은 또 그걸 알려주셨을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었던데 이제 그 부분이 그 두 개가 이제 또 깨어지는 것 같아요. 가장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 내가 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그리고 이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꾸준히 할 땐 내가 그때와 다르게 조금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명상으로 이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이고 뭐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씩 채워가는데 음, 책으로는 읽었는데 이게 왜 내 생활에 변화가 안 오지? 이제 이런 것들도 제 안에서는 이제 많이 일어났었는데 중간에서 제일 힘든 게 이제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이 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 가면서 그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늪처럼 빠져드는 게 이게 감정이구나.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는 게 뭐 운동이라든지 체력인데 그것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옛날 사람들이 왜 절을 했을까? 그 이제 땀을 흘려서 하고 있는데, 땀을 흘리면서 하고 나니까 그 내가 갖고 있던 그 감정들이 이 무더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걸 없앨 수 있는 게, 쌓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쌓으면서 그게 막 자꾸 허물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쌓아서 가야 되는, 자꾸 허물어지는 게, 하기야 뭐 쌓아도 허물어지면 또다시 시작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게 절차 탐구가 아닐까. 그런 과정에 있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절차 탐구 과정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역시나 허물어져요. 허물어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미라클 모닝을 8개월을 하고 6시 기상을 했었거든요. 저는 새벽 기상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2박 3일 아이들 하다못해 녹색연합에서 2박 3일 자연학교를 제가 6번을 갔거든요. 여름, 겨울로. 자원봉사로.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 3분, 4분 가는데 7시에 아침 산책을 해요. 아이들 데리고. 그 동네에. 거의 농촌으로 갔는데 매번 저는 일어나질 못했어요. 7시에 못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미안한데 너무 못 일어나니까 그냥 저는 자버렸어요. 미안하죠. 눈 뜨면은 이제 애들 산책 갔다가 와요. 한 8시 정도. 그때 되면 이제 제가 눈을 뜨고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막 미안하니까 어떻게 얼굴을 못 들겠는 거야. 아, 바오밥은 예술가라고. 아유, 밤에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사람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예술가라고. 그러니까 이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이 그렇게 달콤했어요. 그냥 저를 그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거를 그냥 이제 좋게 제가 해석을 한 거죠. 나는 예술가야, 예술가야. 예술가처럼 살고 있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무튼 못 일어났던 사람이 6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머리가 쪼개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6시 8개월 동안 제가 했던 그때는 저는 잊지를 못해요. 머리가 진짜 쪼개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저는 느껴본 거예요. 그 명현현상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11월 딱 됐는데 캄캄해서 그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저는 미라클 모닝이었어요. 걷는 거. 이제 캄캄하니까 못 걷는 거예요. 아, 에라 모르겠다. 동물들도 겨울에는 잔다는데 나도 자자. 저 이제 생태 공부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자는데 2월 달까지 잔 거예요. 그렇게. 9시, 10시까지 진짜. 애들 겨우 이제 밥도 이제 못 차려주고 이제 막 그럴 때가 있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사를 왔는데 한 4개월 만에 이제 정신이 또 차려지는 거예요. 3월이 됐는데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빚에 치여서 왔어요, 실은 여기도 그때도 이제 신불 짜고 막 애들 막 25평에 왔다 갔다 하고 지우개 막 다 떨어지고 50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애들은 크고 막 방 안에 가둬놓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평대로 이사 온 게 이 집이었고 근데 이제 뭐 특별하게 나아진 건 없는데 이사 온 거예요. 또다시 이제 압박이 오더라고요. 더 큰 집으로 이사 왔고 빚은 더 늘어났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4개월 동안 또 무너져 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 거지 같은 거 다시 해야 되나? 미라클 모닝? 그러고는 제가 그 책을 다시 보게 됐어요. 미라클 모닝 관련된 책을. 그 책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다시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무너졌던 게요. 무너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머리가 쪼개질 만큼 아팠던 그 미라클 모닝이요. 개운한 거예요. 가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아, 주인님 몸은 이제는 옛날 몸이 아닙니다. 과거와는 작년과는 다른 몸입니다. 이제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사셔도 돼요. 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6시에 거뜬하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 달에 제가 5시로 옮겼어요. 그리고 4시 반으로 옮겼어요. 2달 만에. 4시 반에 계속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할만하더라고요. 너무 신난 거예요. 이걸 내가 해내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아까 그 정교육 선생님이 무너졌고요. 근데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 몸은 과거의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요만큼 쌓아서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내가 무너졌어도 여기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시작했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 뭐 공부하다가 다 절탁각마까지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공부 찔끔 하다가 간둔 사람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다시 만약에 해서 나 해볼 거야 하면 옛날하고 다르죠.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죠. 물론 이제 여기 마음 먹기가 힘들죠. 그 마음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공부는 쭉 가는 게 맞더라고요. 이 절탁탄마가. 하다가 이제 간두고 막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어, 이 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근데 저는 높게 잡아요, 항상. 그러니까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지금 막 힘든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얘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나보라 쌤, 네, 네, 저 오늘 아침도 10분 전까지 일어날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제가 예전에 그 김미경 그 학장님, 지금도 저는 BOD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냥 힘들 때나 그런 때도 방황하지 않고, 이게 내가 그냥 쓸데없는 짐을 짊어지고 있구나. 그거를 하나하나 내려놓으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게 한번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건강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이. 뭐 짐을 내려놓으니까 뭐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짐인 것 같아, 이게. 힘든 거는 짐이야. 음, 저 이제 새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 이 공간이. 뭐 저도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제 이게 몇 번 이렇게 흔들리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아, 뭐 여기에서 큰 거를 얻는 것보다 대화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 그게 공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서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책 읽는 속도가 느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 예전에는 한 달, 두 달이 걸렸는데 한 권 읽기가. 근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 정도 한 권 읽는데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큰 거를 얻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여기 아까 어떤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 생활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즐겁고 재밌다. 그러니까 힘들다 하면은 너무 이게 어깨가 무겁고 그냥 내려놓으니까 생활이 재밌다. 사는 게. 그리고 이제 독서를 꾸준히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밌었나.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요즘에 내가 하는 얘기가 와, 책 읽는 게 너무 재밌다. 그러더니 이해를 못하고 다 눈만 꿈뻑거리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얻은 것은 그거예요. 책이 너무 읽는 게 재밌어요. 이게 옛날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막 그게 생활이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바오밥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책을 들고 다녀라. 진짜 어떤 날은 책을 안 들고 나가잖아요. 정말 허전해요. 뭐를 빼놓고 왔다.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 그 다른 쓸데없는 파우치에는 이제 안 들고 다니고 책을 하나 들고 다니는 거야. 예전에는 파우치 있잖아. 무거운 파우치. 쓸데없는 파우치를 거. 던진 지 오래야, 진짜. 파우치 한 두 개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네. 파우치를 다 버리고 네. 그 책하고 필기 그 노트를 딱 두 권 들고 가면은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꽉 찬 것 같아.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게. 그래서 요즘에 너무 이게 즐거운 것 같아. 재밌고. 그래서 저는 책이 제 친구를 얻었다고 하거든요. 진짜 놀래요. 어떤 친구인가. 나는 책이다. 그래서 이 새벽 공부가 왜 하나 막 그렇게 묻는다면 그냥 저는 이게 저기 뭐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게.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와, 책 제목이에요. 글감 하나. 만약에 글을 쓰신다면 요 글 하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우치 대신 책. 아, 음, 그거 글 맞다. 써보세요. 네, 아, 나보라 쌤. 네, 네, 아주 좋은 책 제목이에요, 이거. 책도 그렇고 글감. 파우치 대신 책. 네. 요거 가지고 이번에요. 선생님 글 써보세요. 아, 네, 이번에 꼭 그 글 한 편 이상은 제가 일단은 시범 삼아서 전자책 묶어보려고요.
만들어 보려고 이번 달부터 제가 시작해 보려고요. 꼭 끄세요. 파우치 대신 책.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미애쌤, 이미애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교 선생님 그 명상하는 그 모습하고 저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의 에너지를 많이 뺏어간다는 거. 근데 또 무너져도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중간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 네, 항상 무너지더라도 다시 힘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나브라님 그 파우치 저도 참 뭐 들고 갈까 막 할 때 이거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시간 나 진짜 어저께도 애기 뭐 어디 대회 있는데 거기 따라가서 거기서 읽어보려고 책 주섬주섬 드는데 나중에 짐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게임 길렀다 생각하고 항상 들고 다니죠 저도. 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정일차 탁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련 속에서 다듬어지고 우리가 그 문학적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막 어떤 부분이 막 맞아가면서 동글동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듯 저희도 지금 옥으로 만들어가자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또 스승과 제자가 문답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성숙한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만나서 선생님께서 뭔가 던져주시면 우리도 또 거기에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또 다른 방향을 또 제시해주는 이런 과정이 음, 그 졸탁동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학교 가면 또 뭐 그 학교의 그 교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졸탁동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항상 뭔가 배우려고 할 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엄마가 쪽쪽 이렇게 깨서 이렇게 그 병아리가 깨고 나오듯이 우리가 지금 깨어 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독서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얘기 듣고 또 선생님 막 얘기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매번 깨닫는 과정으로 성장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킹 오브 킹스 거기에서 저도 이제 그 영화를 애들 데리고 봤는데 네, 애들 별로 애들은 이제 뭐 성당 다니고 하는데 애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또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저런 내용이었구나 광야에서 저랬구나 이제 그걸 또 이렇게 그냥 성경책 읽을 때의 그 기분하고 또 이렇게 뭐 신부님이 해주시는 말씀 그런 얘기하고 또 다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졸다가 보다가 막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간대요. 항상. 근데 저도 모두 살다 보면 항상 이게 나의 십자가야. 막 이건 내가 끝까지 내가 끌고 가야 되는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 어,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누군가 물을 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근데 물을 떠주는데 그 물마저도 이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누군가 그 십자가를 들어주려고 할 때, 뿌리침을 당하고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온전히 그걸 들고 가야 된다고 해요. 네, 거기서 그 물을 마시고 진짜 한 바가지 그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십자를 들고 갈 때 훨씬 더 힘이 나잖아요. 근데 한 바가지 물이 우리에게는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새벽 기상하고 이런 과정이 아닐까 그냥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애쌤은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 이번 달 책 제목. 생각 안 나면 그거 쓰세요. 자, 최현민 선생님. 나 나가 있는데. 네, 최현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모기장이라가지고. 아,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윤정희 선생님. 최현민 선생님 지금 논어필사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언젠가는 제가 박재희 선생님 꼭 제가 만나고 싶어요. 언젠가 만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꿈꿔봅니다. 네, 윤정희 선생님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응,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어, 바라겠습니다. 오늘을 읽어야 할 시간, 하고 싶을 때 하고 있는데, 이게 챌린지하고 나서는, 이 단원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하게끔,
응, 너 잘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길을 이렇게 안내해 준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바하밥 선생님이 그 공자를 읽고 썼을 때 그를 길을 안내했다고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조금 챌린지하고 그 좀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챌린지하면 정말 책임감과 또 아니 사명감도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 예전에 걷기 운동할 때 그 100일 챌린지 할 때 그 진짜 좀 혹독했잖아요. 진짜 비가 오나 눈만 빠지고 비가 오나 어쩔 수 없이 계속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걸을 수 없었지만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성공했고 근데 지금은 또 근력 운동 평소에 거의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욕심하게 되더라고요. 뭐 횟수라든지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았을 때도 그제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또 이렇게 뭘 하게 되면 잘하지는 못하지만 좀 책임감이 있어서 좀 해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 하여튼 마흔 논어를 읽어야 될 시간을 빨리 하고 나도 그 일일 일강 논어 강독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 책과 좀 다르게 그래서 아 나도 얼른 논어 주먹고 논어 강독을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고 그게 이제 어제와 다른 나를 보면서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모습 있잖아요, 선생님. 네, 어, 그 고전이 답했다도 나왔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고 근데 이제 챌린지를 하다 보니까 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하는 대로 블로그를 썼어요. 근데 네, 이제 아침하고 저녁까지 다 맞춰서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좀 힘이 들었거든요. 그 음, 4일차까지는 완성을 하고. 그래서, 아, 굳이 내가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날 쓰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미루다 보니까 시간을 또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는데 그래도 또 챌린지를 하니까 훨씬 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 지금은 아까 여러 선생님도 다 얘기했듯이 저도 책 읽는 재미에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좀 즐겁습니다. 책 보면 저 책에 무슨 내용이었지 예전에 다 읽었지만 그런 숨겨진 그런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고 이래서 한 번씩 넘겨보면서 아 이때 이랬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책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일단 좀 자기 주도 학습 주도적 학습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잘하고 계시고 또 독서방이 또 많이 활기가 있고 이래서 저도 좀 많이 드러내려고 사실은 좀 부끄럽고 이게 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냥 늘 그냥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러다가도 또 용기 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만 또 용기 내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더라고. 저도 또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올라오면 도움을 받고 이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말은 표현하진 않지만 굉장히 무한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또 독서 커뮤니티에 있는 계시는 선생님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 작은 나의 이런 챌린지 이런 모습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또 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요. 내 인증 하나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에게 기운이 되고 응원이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같이 시너지를 내면 좋잖아요. 어, 그래서 저 혼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그렇게 인증을 해주면 되게 기운나요, 그게. 저 그걸 알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많이 성장을 해요. 노출을 하면서, 인증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도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누군가 봐줘요. 아, 지금 윤정희 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엄마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막 더 일어나고 막 하려고 그러고 걸을 때 뒤집을 때 막 쫓치고 이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옆에서 그렇게 바라봐주는 박수 쳐주는 사람 좀 많아야 된다는 거. 이 톡방이 조용하면 안 돼요. 절대. 자, 주성현 선생님. 사진 찍을까요? 네. 아, 그럴까요? 네. 네, 주성현 선생님만 하시면 돼요. 예, 네, 진짜 저겠습니다. 이거는 꼭 만들어 놓으세요, 선생님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증거물들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이게 자산이 돼요. 그냥 흘기시 마세요. 기록. 네, 기록을 꼭 하셔야 하겠습니다. 돼요.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네, 주성현 선생님. 아, 음, 네, 절차탕마. 보니까 절차탕마, 고사성어를 참 싫어해요. 저. 예전부터.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고사성어에 좀 제가 많이 약하고, 그런데요. 사실, 부끄럽지만, 절차탕마라는 뜻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불현듯 느낀 것은, 일단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 옥이라는 게 그냥 굴러다니는 돌들이 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돌러다니는 굴을 갖다가 그거를 깎는다고 해도 되는 돌이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운명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어, 다들 옥돌이라는 거죠. 원석인데 저 자신도 이제 원석이고요. 아주 서툴고 투박한 원석인데, 이 바오밥 독서 코칭을 제가 만나면서 독서 코칭은 저를 되게 시끄럽게 막 깎아내는 그런 도장 깨기가 아니라 되게 고요하게 새벽에 이제 가족들이 자고, 음, 그럴 때 이제 고요하게 도장을 하고 있어요. 도장을 하는 그런 장이에요. 이 바오밥 독서 코칭은 장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의 중요성은 굉장히 요즘에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 바오밥 우리 독서 코칭 하시는 바오밥 선생님께서 글쓰기를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 원석이라고 한다라면 서툴고 굉장히 투박한 원석인데, 음, 망치 같아요. 망치. 이렇게 저를 계속 정을 쪼는, 어, 망치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제 마음을 계속 자르고 있고요. 계속 깎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원석과 같은 선생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생각, 생각을 지금 계속 갈아내고, 마음과 생각, 생각.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글을 쓰면서, 글을 발행하면서 제 삶은 현재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글을 발행을 하면서 붙잡으면서 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바오바 독서 코칭 이 자체가 절차탕마의 길이 아닐까, 길. 그 첫째 시간에도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길에 대해서 항상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길이라는 것, 절차탕마의 길이구나. 이런 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음,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이제 언젠가는, 근데 이 과정 전 되게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음, 더 맑고 깊은 빛이 흘러나와서 내가 빛나게 되면은, 빛나면 이 빛이 첫 번째로는 제 아이들과 또 이제 남편, 가족들,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빛이 비춰져서 좀 제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바오박 독서 코칭.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궁에 의해서 이제 힘들 때 사람들이 그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진짜 자기의 모습이 그때 나온다고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앞으로 다가올 저라고 힘든 일이 앞으로 없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거쳐왔는데, 지금은 그래요. 뭐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올 테면 와봐라.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단단하기도 단단하지만 해석 능력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이제는.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물론 이제 또 실수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하고 다른 게, 달라진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몰라서 그냥 못 몰라서도 내가 당한 것들이 많았는데, 당했다고 하기보다는 못 몰라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내 나름대로의 지혜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찾아줬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처 능력이 좀 생겼어요. 이럴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런 책을 읽어봐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우리가 궁을 이겨내기 위해서 궁할 때 내가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는 어떤 힘을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즐겁고요.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만나는 대상이 달라지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엊그저께 이제 갔다 온, 그, 김미경 학장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꿈을 하나 꾸게 됐어요. 뭐였냐면,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구루맘들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구루맘들을 누군가 제가 많이 돕고 싶더라고요. 누군가 도우면 나는 누구를 더 도울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내 이 재능을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3040이었고 3040 안에 혼자 애 키우는 엄마들 있잖아요. 구루맘 엄마들이 그 엄마들인데 기회가 안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제가 막 이게 껴맞추기는 싫었는데 그날 갔는데 구루맘 후원하는 게 있어서 구루맘 또 음, 후원서도 썼고 그래서 거기 센터장님한테 제가 재능 기부 좀 할게요. 책류과 관련해서 제가 책을 썼는데 강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센터장님하고 얘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음, 전화하자고 했어요. 전화하자고 해서 제가 조만간 또 강의를 재능 기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엄마들 좀 돕고 싶어요.
그 한 번의 음,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빛나 쌤하고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했거든요. 야, 좀 진짜 필요한데 도와주자. 그냥 어차피 우리는 도와야 된다면 진짜 필요한데 그게 어딜까? 나는 여기 같아. 함께 하려면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자, 그렇게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공무가 절차 탁마를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고 행복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글 어떤 거 이달에 내가 쓸 건지 생각을 좀 하시고 지금 다음 주가 두 번인가요? 다음 주 두 번이네요. 그때까지 글 한 편 미리 내셔도 돼요. A4 용지 한 11포인트로, 12포인트? 12포인트로, 한 장 넘기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10포인트로 한 장도 되고요. 그 한 장 반 정도 넘으면, 좀 길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뭐, 키우는 건 제가 할게요. 미리 써두시면 좋고요. 어, 이달의 주제가 이제 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궁인데 뭐 지난주 주제하고 오늘 얘기하다 나온 그런 이야기하고 중요하면 될 것 음, 같습니다. 뭐 다들 글 쓰신 분들이라 뚝딱뚝딱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개인책 써보게요. 전자책으로라도 후루룩 써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책 관심 있으시면 이제 논어 강독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전이 답했다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하셨습니다.